김해공항 확장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부 결정에 승복해 밀양을 포기하고 통합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했던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라도 제2 대구료원 설립이 시급해 보이지만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성희롱 혐의로 피소된 달서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집무실과 군청, 인허가 부서 등 최소 6곳 이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와 대지를 모두 적셔주길 바랍니다.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흐린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근한 하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구가 1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안동도 13도, 영천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21도, 안동은 20도, 영천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적은 양의 비지만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회복했는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만들어진 빗길과 함께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50mm로 건조함을 달래주는 데는 충분하겠는데요. 다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목요일까지 내리겠고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이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김해공항 확장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부 결정에 승복해 밀양을 포기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했던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건데 후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타당성을 10개월 동안 검증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실상 백지화입니다.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가 문제 삼은 핵심 내용은 2016년 6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낼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공항 주변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도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은 벌써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밀양을 포기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선거를 의식해 원칙을 깨물어서 영남권을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내놔라고 강하게 해야 되죠.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편 대구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김해 신공항 안 백지화에 대해서 대구 경북 경제인들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구 경북은 한 걸음 양보하고 경남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지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이번 백지화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2, 3월 대구의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올 때
명백하시죠. 입원할 병원이 없어 애태웠던 탓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왔던 지난 2월 말. 코로나 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200여 명의 환자는 다른 병원이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병상이 없어 2천여 명의 환자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애태우며 기다렸습니다. 초기 사망자 상당수는 입원도 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4,000명 정도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2,300명 가까이 입원을 못 하셨거든요. 또 초기의 사망자 75명 중에는 약 또 23% 정도는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약 5년 주기로 유행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해마다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골 소재로 지적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만으로는 250만 시민들의 이 생명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대구의료원 병상은 300개 남짓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위치가 서쪽에 치우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서구, 달서구, 성주, 고령 주민들로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진행한 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공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9.5%가 동구에 의료원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 주변에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다며 건립 의지가 없습니다. 의료원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 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고 지난번에 탈락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의 총량, 또 지역별 분포도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우리 시는 내년도에 우선 당면하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 보고 있지만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성희롱 혐의로 피소된 달서구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억울하다며 공개적으로 피해자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서구 의회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성희롱 제보 당사자는 사이비 기자다. 억울하게 꽃뱀단의 그물망에 걸린 꼴이다. 여기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의회 A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A 의원은 살아온 전력을 보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A 구의원을 비판했습니다. 2차 가해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달서구의회는 이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시민위에 군립하는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그 명예를 되찾아야 될 것이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 구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달서 구의회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된 두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지검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집무실과 군청, 인허가 부서 등 최소 6곳 이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급공사 납품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검찰 수사가 군정 전반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봉화 군수 집무실입니다. 군수실 문이 굳게 닫혔고 엄태양 군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봉화 군청에 들이닥친 건 그제 오전. 검찰은 엄 군수 집무실과 자택, 민원과와 재정과 등 군청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서 3곳에서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4시까지 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엄태양 군수가 취임한 뒤 일부 관급공사 계약 내용을 뒤집거나 바꾸는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내 공사업체 사무실 한 곳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봉화에선 군수 가족 명의의 태양광 업체와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올 초 주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서 태양광 인허가 부서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했던 만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군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희귀 조류인데요. 이 긴점박이 올빼미가 최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포착됐습니다. 긴점박이 올빼미는 주로 고산지대 숲속에 서식하고 쥐 등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상위 포식자로 생태적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한 마리 새의 눈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는 둥지 위에 홀로 앉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최근 소백산에서 발견된 긴점박이 올빼미입니다. 올해 1월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이 공원 순찰 도중 처음으로 발견했고 지난달에는 공원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도 포착돼 소백산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긴점박이 올빼미는 몸의 크기가 60cm로 보통 올빼미의 1.5배에 달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새는 아닙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적색 목록 관심 대상종으로 분류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10,000마리밖에 없는 희귀조류이기 때문입니다. 긴점박이 올빼미는 주로 강원권에서 발견되는 희귀 조류인데요. 이번에 소백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점박이 올빼미 크기에 맞는 맞춤 인공둥지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관찰할 예정입니다. 긴점박이 올빼미는 쥐 등 소형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상위 포식자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립공원은 이번에 얻은 영상 자료가 긴점박이 올빼미의 서식지 관리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9월 불이 난 울산 정자 활어 직매장의 임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생태가 위태롭던 상인들은 다시 찾아주는 손님들로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걱정입니다. 울산 MBC 정인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화재로 잿더미가 된 정자 활어 직매장. 영업을 중단했던 활어 직매장 뒤편에 임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에 탄 36개 점포가 천막 밑에 수족관을 놓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임시 매장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정자 활어 직매장은 평일 점심시간부터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손님들 주문에 회를 뜨는 상인들의 손길도 점점 바빠집니다. 곳곳에서 가격 흥정도 벌어집니다. 좀 싸게 주세요. 그래, 밤에 쏘지. 화재 이후 오지 못했던 단골 손님들은 장사를 다시 시작한 상인들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덟이 돈 못 벌고 가게 불타가지고 너무 안쓰러웠는데 이렇게라도 잘 풀어주니까 엄청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태풍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쉬던 날 모든 게 불에 타버렸던 상인들. 생계가 위태롭던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장사는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겨울에 12월 달쯤 되면은 엄청 춥거든요. 난로를 피워도 춥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죠. 내부는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잿더미였던 9월보다는 복구가 됐지만 서두르더라도 아직 2달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직매장 화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컸고요. 내년 1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인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하루빨리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한반도의 암석 분포, 지층 상태 등 지질 정보를 망라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한국지질도가 24년 만에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21세기 판 대동여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땅의 백과사전 한국지질도가 24년 만에 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일대 100만으로 축소해 만든 지질도는 우리 땅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우리 땅 독도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연구원들이 4년 동안 답사하고 연구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학자들의 학술 자료를 참고해 북한 지역의 지층까지 재분류했습니다. 축적됐던 많은 데이터들, 저희들이 직접 생산한 것, 아니면 타 연구자들이 생산한 것,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중국 학자들이 생산한 자료들을 갖다 다 집대성해서 1956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자들이 처음 만든 최초의 지질도 이래 95년까지 3차 개정됐고 24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 겁니다. 새 지질도는 국책사업 부지 선정이나 안정성 평가, 자원 개발에서 산사태 예방까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됩니다. 지질 정보라든지 집안 안정성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지질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정보를 발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한반도 지질 정보를 모든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개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올해 3분기 대구와 경북 지역 생산과 수출이 한 해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10.4%, 경북은 3.6%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금속 가공제품, 자동차, 경북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통신장비 생산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3분기 수출은 대구가 지난해 3분기보다 13.4%, 경북은 4.2% 줄었습니다. 3분기 취업자 수도 대구는 광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고용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보다 2만 7천여 명 줄었고 경북은 6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1, 2도가량 높아서 포근한 하루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적은 양의 양이지만 비 때문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는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가 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만들어진 빗길과 함께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50mm로 건조함을 달래주는 데는 충분한 양의 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 지역 1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 21도, 청도는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구미는 12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구미는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안은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안동도 1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안동은 낮 기온 20도, 영양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포항은 16도, 포항은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는 17도로 출발해서 20도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차차 흐리면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높이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기 시작한 비는 목요일까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다소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